축구 선수들 중에는 B클럽에서는 다소 아쉬운 성적을 보여준 반면 B클럽보다는 한 단계 아래의 팀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일명 중위권 에이스라는 평가를 듣는 선수들이 있죠. 선수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좋은 별명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중위권 에이스라는 별명이 어울렸던 선수들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클럽 커리어에서 유일한 B클럽 경험이었던 것은 13-14 시즌 리버풀에서 뛰었던 시즌. 그 13-14 시즌 리버풀에서 15경기 1골 1도움에 그치면서 공격수로서는 저조한 활약을 보여주고 팀을 떠나게 되지만 자신의 친정팀으로 돌아와서는 여지없이 다시 핵심으로 뛰었던 공격수 이아고 아스파스를 가장 먼저 선정해봤습니다. 스페인 셀타비고의 레전드가 확정된 선수이자 셀타비고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로 아스파스는 07-08 시즌 셀타에서 1군으로 데뷔해 09-10 시즌부터 셀타의 주전으로 뛰기 시작한 선수였죠. 그리고 당시에만 해도 이 셀타는 2부 리그 소속이었는데 아스파스는 11-12 시즌 리그 35경기 23골 7도움을 기록하면서 셀타가 1부 리그로 승격하는데 핵심으로 활약하게 되고 그 다음 12-13 시즌 1부 리그에서도 리그 12골을 집어넣자 리버풀이 이 셀타의 핵심 공격수를 영입하게 된 것이었죠. 다만 아스파스의 리버풀 생활은 단 한 시즌으로 마무리. 물론 13-14 시즌 리버풀에는 핵심이었던 루이스 수아레즈와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낸 다니엘 스터리지, 특급 유망주였던 라임 스털링까지 뛰어난 공격진을 지니긴 했었지만 그 백업 역할이라도 해줬어야 했던 아스파스는 리버풀에서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게 됩니다. B클럽에선 통용되지 않았다기보다는 다른 리그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긴 한데 2015년 셀타비고로 돌아온 아스파스는 친정팀에서는 다시 폭격기로 돌변. 아직까지도 셀타비고의 공격진의 한 축으로 활약하면서 지금까지 셀타비고 통산 535경기 217골 85도움을 기록. 셀타비고 역대 최다 출장 기록과 최다 득점 기록 모두 1위에 올라있는 그야말로 셀타 그 자체인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0년 당시 잉글랜드 2부 리그 소속이긴 했지만 크리스탈 팰리스에는 18살의 어린 나이에 팀의 주전으로 떠올랐던 윙어가 있었죠. 그 주인공은 뛰어난 스피드와 드리블링으로 상대 측면을 박살낼 수 있었던 유망주 윙어 윌프리드 자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1군으로 뛰기 시작한 1012 시즌부터 44경기에 출전하면서 팰리스의 주축으로 발돋움한 선수. 자하의 시원시원한 드리블 능력은 챔피언십 선수들로는 막기가 어려운 레벨이었고 자하는 팰리스 1기 시절 143경기 18골 20도움을 기록하며 잉글랜드의 특급 유망주가 등장했음을 알리게 됩니다. 물론 2부 리그에서의 기록이었기 때문에 자하가 1부 리그에서도 통용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이 유망주는 프리미어리그의 B클럽들이 노리기 충분한 재능이었고 결국 2013년 1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 자하의 영입을 성사시키게 되죠. 하지만 자하의 B클럽 생활은 처참. 13-14 시즌 맨유에 새롭게 부임했던 데이비드 모예스 감독이 자하를 중용하지 않으면서 자하는 맨유 첫 시즌 임대로 팀을 떠나야 했고 그 다음 14-15 시즌에도 맨유에 자신의 자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자 자하는 친정팀인 크리스탈 팰리스로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결국 자하의 맨유 통산 기록은 4경기 출전이 전부. 하지만 팰리스로 돌아온 자하는 곧바로 다시 팰리스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되고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해 있었던 팰리스의 에이스로 활약을 보여주게 되죠. 자하의 드리블 능력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충분히 통용되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통제하기 어려운 레벨이었고 자하는 22-23 시즌까지 팰리스에서 9시즌을 더 함께하면서 팰리스 통산 458경기 90골 54도움을 완성. 이 기록은 팰리스 역대 최다 출장 3위, 최다 득점 10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었죠. 확실히 이 정도면 중위권 에이스라고 보기에 충분한 성적. 추가로 사실 이 크리스탈 팰리스에는 유독 중위권 에이스라는 별명을 지닐 만한 선수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마이클 올리세는 팰리스의 중위권 에이스였지만 뮌헨에서도 잘하면서 그 별명은 전혀 어울리지 않게 됐고 에베레치 에제도 아스날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 중위권 에이스라는 별명을 뗄 수 있을지가 결정되겠네요. 세 번째로 선정한 선수는 포르투갈의 FC 포르투에서 1군으로 데뷔했던 1995년 출생의 공격수 안드레 실바를 선정했습니다. 16-17 시즌 21살의 나이에 FC 포르투의 주전으로 발돋움했던 안드레 실바는 스피드와 힘, 연계 능력도 보여줄 수 있는 다재다능한 공격수의 재능을 보여줬고 포르투갈 리그긴 했지만 16-17 시즌 포르투에서 44경기 21골 8도움을 기록하면서 B클럽들의 관심을 받게 되죠. 그리고 1군에서 보여준 건 딱 한 시즌뿐이긴 했지만 이탈리아의 명문 AC 밀란이 이 실바의 영입을 성사시키게 됩니다. 16-17 시즌 세리에 6위, 1위에서 9위 팀들 중 가장 빈곤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던 AC 밀란은 그 부진한 공격진에 에너지를 더해주고자 2017년 이 실바를 영입하게 되는데 그 실바의 첫 B클럽 커리어는 실패로 마무리되죠.
실바는 AC 밀란에서의 첫 시즌이었던 17-18 시즌 리그 24경기에서 단 2골. 그나마 유로파 리그에서는 14경기 8골이라는 파괴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 8골마저 모두 조별리그에서 상대적으로 약팀들에게서만 뽑아냈고 조별리그 이후에는 다시 침묵을 이어가게 되죠. 결국 실바는 AC 밀란에서의 커리어는 빠르게 정리하게 되고 이번엔 독일 분데스리가, 이름값으로 보면 AC 밀란보다는 한 단계 아래라고 할 수 있는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로 이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실바는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제대로 맹활약을 보여주게 되죠. 19-20 시즌 실바는 38경기에 출전해서 16골 5도움, 그 다음 20-21 시즌은 프랑크푸르트에서 시즌 34경기 29골 10도움이라는 맹폭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당시 리그 중위권을 전전하고 있던 프랑크푸르트는 실바의 맹활약과 함께 20-21 시즌 리그 5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결국 이 프랑크푸르트에서의 성적을 기반으로 실바는 분데스리가에서 프랑크푸르트보다는 좀 더 위의 레벨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이프치히로 이적하면서 더 강팀에서의 도전을 다시 한번 이어가게 되는데, 실바의 라이프치히 통산 기록은 110경기 27골 20도움, 프랑크푸르트 시절의 위력을 보여주지 못하게 되면서 다시 임대를 전전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그런데 또 웃긴 게 실바는 현재 25-26 시즌 스페인의 약팀인 엘체로 이적해서 리그 9경기 4골을 넣으면서 승격팀인 엘체가 좋은 성적을 내는데 또 주축으로 활약 중이니 확실히 중위권 에이스라는 말이 어울리는 커리어를 보내고 있습니다. 2014년 프리미어리그의 리버풀은 루이스 수아레즈를 바르셀로나에게 내주면서 공격진에 아주 큰 구멍이 생기고 말았고 14-15 시즌 그 대체자로 활용된 리키 램버트, 마리오 발로텔리, 디보코 오리기 같은 공격 자원들은 리버풀의 기대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죠. 결국 리버풀은 그 다음 시즌이었던 15-16 시즌을 앞두고 당시 600억에 근접하는 거액의 새로운 공격수 한 명을 영입하게 됐으니 그 주인공이 바로 크리스티안 벤테케였습니다. 190cm의 뛰어난 피지컬을 통해 거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파괴력을 보여줬던 공격수로 벤테케는 리버풀에 합류하기 전 3시즌 동안 아스톤빌라에서 뛰면서 101경기 49골 12도움, 매 시즌 리그 10골 이상을 넣으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검증이 됐던 자원이기도 했죠. 아스톤빌라의 주축 공격수였고 리그에서도 검증이 됐던 선수였기 때문에 리버풀이 600억에 가까운 금액을 투입했던 것일 텐데, 벤테케의 15-16 시즌 리버풀에서의 성적은 총 42경기 10골 6도움. 차라리 다른 리그에서 온 선수라면 적응하면 달라지겠다 생각했을 수 있지만 벤테케는 아스톤빌라 시절보다 부족한 득점력을 보여줬고 600억가량의 영입한 공격수가 리그에선 딱 9골? 리버풀 입장에서는 속이 타는 상황이 되고 말았죠. 그나마 리버풀은 벤테케와 함께 15-16 시즌 영입했던 또 다른 공격수가 가능성을 보여줬기에 망정이지, 결국 벤테케는 리버풀 한 시즌 만에 같은 프리미어리그의 크리스탈 팰리스로 이적. 팰리스 이적 첫 시즌이었던 16-17 시즌 리그에서만 15골을 넣으며 더 나아진 폼을 보여주면서 리버풀 팬들에게 쓰라림을 선물해주게 되죠. 물론 그 첫 시즌을 빼곤 팰리스에서도 참담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 벤테케 역시 중위권 에이스까지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중위권 주전 공격수 정도는 딱 맞는 커리어를 보내게 됐습니다. 자신이 뛰었던 가장 빅클럽이 어디입니까? 라고 이 공격수에게 묻는다면 1부 리그 데뷔를 함께했던 유벤투스, 그리고 분데스리가의 도르트문트, 이 두 팀을 뽑을 수 있을 텐데, 다만 그 두 팀에서의 성적을 본다면 유벤투스에선 2시즌 동안 5경기 0골, 도르트문트에선 1시즌 34경기 10골, 공격수로서는 다소 아쉬운 성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유벤투스에선 유망주였으니 그렇다 쳐도 도르트문트에선 기대를 꽤나 많이 했던 공격수 치로 임모빌레를 5번째로 선정했습니다. 이 임모빌레는 유벤투스에서 1부 리그 커리어를 시작했지만 유벤투스에서는 하부 리그 팀 임대로 대부분의 커리어를 보내게 되고 11-12 시즌 2부 리그 소속이었던 페스카라 임대를 통해 리그 28골을 기록하면서 잠재력을 슬슬 폭발시키게 되죠. 그리고 13-14 시즌 토리노로 이적한 임모빌레는 리그 22골을 넣으면서 본인이 1부 리그에서도 충분히 통한다는 것을 증명해냈고, 이 폭발력을 지닌 공격수는 2014년 분데스리가의 도르트문트로 이적하게 됩니다. 당시 도르트문트는 레반도프스키가 미넨으로 이적하면서 최전방에 구멍이 났고 그 대체자 중 한 명으로 이 임모빌레를 선택한 것이었는데, 14-15 시즌 임모빌레는 리그 24경기 3골, 도르트문트의 기대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죠. 그나마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6경기 4골을 넣긴 했지만 임모빌레는 14-15 시즌 이후 다시 임대 생활을 전전하면서 상위 클럽에서는 그리 큰 임팩트를 남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르트문트에서의 실패 이후 이적했던 것이 2016년에 합류했던 자신의 진짜 전성기를 함께하게 되는 라치오. 물론 라치오도 임모빌레가 합류하기 전 상위권에 도전하는 팀이긴 했지만 라치오가 중상위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이 이 임모빌레였다고 할 수 있죠.
라치오에서의 임모빌레는 도르트문트에서 부진하던 선수와는 완전히 다른 선수였고, 임모빌레는 라치오에서 총 8시즌을 뛰면서 340경기 동안 무려 207골 54도움, 라치오 역대 최다 득점자의 이름을 올렸고, 거기에 라치오에서 3번의 득점왕까지. 이 임모빌레도 중위권 에이스의 느낌이었기 때문에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사실 앞서 윌프리드 자도 프리미어리그에서 드리블로 에이스 역할을 맡았던 선수였지만 미친 드리블 능력을 보여줬던 선수하면 이 선수도 빼놓을 수 없죠. 바로 드리블 능력만큼은 월클 선수가 부럽지 않았던 아다마 트라오레입니다. 안드레스 이니에스타, 세르히오 부스케츠 등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이라면 뛰어난 기본기와 패스 능력이 먼저 떠오를 텐데, 그 바르셀로나 유소년 시스템에서 변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엄청난 속도와 드리블 능력을 자랑하며 성장한 선수. 미식 축구 선수를 연상시키는 이 황소 같은 드리블을 자랑했던 아다마 트라오레는 바르셀로나 유스에서 성장해 2013년 바르셀로나에서 1군 데뷔전도 갖게 됐는데, 확실히 바르셀로나의 스타일과는 괴리감이 있는 선수였죠. 바르셀로나에서 1군으로는 딱 4경기 출전한 것이 전부였고, 트라오레는 2015년 자신의 피지컬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잉글랜드 무대로 이적해서 본격적으로 1군 무대에 정착하게 됩니다. 특히 미들즈브로와 울버햄튼 시절의 트라오레는 이 폭발적인 드리블러가 상대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증명해냈죠. 공격 자원이었지만 빈곤한 득점력을 지녔던 것과는 별개로 트라오레는 드리블 능력 하나만큼은 보는 내내 와 소리만 나오게 하는 선수였고, 미들즈브로에서 2시즌, 울버햄튼에서 3시즌 반을 거쳐 트라오레는 2021년 1월 친정팀인 바르셀로나로 임대 이적하면서 다시 한번 빅클럽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다만 이번에도 증명에는 실패하게 되지만요. 완전 이적 조항이 포함된 임대였기 때문에 확실한 실력을 보여준다면 바르셀로나로 완전 이적도 가능했겠지만, 트라오레의 탁월했던 드리블 능력에 비해서 다른 능력은 바르셀로나를 만족시키지 못했고, 결국 트라오레는 반시즌 임대 끝에 울버햄튼으로 복귀하게 되죠. 확실히 그 속도와 드리블 능력만큼은 중위권 팀에서 에이스로 여겨질 만큼 대단한 모습이긴 했지만, 결국 그 이상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트라오레도 이 영상에 선정하기에 충분해 보이네요. 근데 여담이지만 몸이 진짜 오우야. 오늘 영상에서 선정한 모든 선수들은 빅클럽에서 커리어를 보낸 적이 있었지만 그 팀들보다는 아랫단계의 팀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들로 선정을 했는데, 여기 7번째로 선정한 이 선수는 빅클럽에서 뛴 경력도 없긴 하지만 중위권 에이스라는 별명은 개인적으로는 잘 어울려서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그 주인공은 15-16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웨스트햄 소속으로 엄청난 임팩트를 남겼던 디미트리 파예입니다. 측면과 공격형 미드필더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이자 감탄이 나오는 오른발킥과 패싱 센스를 보여준 선수. 이 파예는 낭트, 생테티엔, 릴까지 프랑스 리그에서 커리어 초중반을 보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시절이라면 역시 웨스트햄과 마르세유 두 팀에서의 커리어였죠. 특히 12-13 시즌부터 14-15 시즌까지 중위권을 전전하던 웨스트햄은 파예가 합류했던 15-16 시즌 리그 7위에 오르며 중상위권으로 도약하게 되는데, 당시 에이스 역할을 맡았던 것이 이 파예였습니다. 파예는 웨스트햄에서 한 시즌 반만을 뛰었지만 15골 22도움, 그중 6골이 프리킥 득점이었고, 스탯을 제외하더라도 웨스트햄의 공격진은 파예가 이끌었다고 할 정도로 파예는 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활약을 보여주게 되죠. 다만 파예 본인은 웨스트햄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았는지 파예는 한 시즌 반 만에 마르세유 이적을 요청하게 되고, 더 큰 클럽으로의 이적도 가능해 보였지만 결국 파예는 2017년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마르세유로의 이적을 선택하게 됩니다. 웨스트햄과의 마지막은 찝찝했지만 파예는 그와 별개로 마르세유에서도 여전한 활약을 이어갔고, 22-23 시즌까지 마르세유와 함께하면서 총 326경기 78골 95도움을 기록, 프랑스 리그왕 최초로 100골 100도움이라는 기록까지 세우면서 마르세유에서 커리어 후반부를 화려하게 보내게 됩니다. 물론 파예가 빅클럽으로 이적했다고 해서 꼭 성공했으리란 보장은 없었겠지만, 중위권 팀들에서 보여준 파예의 클래스를 생각한다면 한 번이라도 빅클럽에서 뛰어봤더라면 어땠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사실 최근 이 중위권 에이스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선수라면 바로 이 선수. 이번 25-26 시즌을 앞두고 에버튼으로 임대 이적한 윙어 잭 그릴리시라고 할 수 있겠죠. 13-14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아스톤 빌라에서 1군으로 데뷔했던 선수이자 2010년대 중후반 빌라의 에이스로 활약했던 선수로, 그릴리시는 뛰어난 드리블 능력과 플레이메이킹을 기반으로 온더볼 상황에서 상대에게 가장 위협을 줄 수 있는 팀의 핵심 선수로 성장을 보여준 선수였죠.
20-21 시즌까지 아스톤 빌라에서 통산 213경기에 출전해 32골 43도움. 거기에 그릴리시는 18-19 시즌 2부 리그로 떨어져 있던 아스톤 빌라가 프리미어 리그로 승격하는데 주축이었던 선수였는데, 이 잉글랜드 프리미엄을 달고 있는 에이스 선수를 빅클럽들이 가만히 둘 리가 없었고, 결국 그릴리시는 2021년 당시 1600억이라는 거액에 프리미어 리그 역대 최고 이적료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맨체스터 시티로 합류하게 됩니다. 물론 오버페이가 걱정되는 막대한 금액이었지만 그릴리시의 재능이 그만큼 뛰어났다는 방증이기도 했는데, 맨시티에서의 그릴리시는 그 금액이 맞았다는 평가는 받을 수 없게 됐죠. 맨시티에서 4시즌 동안 그릴리시가 남긴 기록은 157경기 17골 23도움. 빌라의 에이스긴 했지만 재능 있는 선수가 넘쳐나는 시티에서 그릴리시가 에이스 역할을 맡을 순 없었고, 원래 득점을 폭발시키는 스코어러 타입은 아니었지만 2024년 1년 동안 시티 소속으로 한 골도 넣지 못하는 빈곤한 득점력을 포함 시티에서는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그릴리시는 결국 이번 25-26 시즌을 앞두고 완전 이적 옵션이 포함된 임대로 에버튼 이적을 선택. 아직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에버튼에서 10경기 1골 4도, 8월엔 이달의 선수에까지 뽑히면서 에버튼의 붙박이 주전으로 활약 중인 것을 보면 확실히 중위권 에이스라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 중위권 에이스라는 별명이 어울릴 만한 빅클럽보다는 한 단계 아래 클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선수들 8명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